안녕하십니까,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2015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중복되는 문제들은 생략을 하고요. 생소한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 2015년도 1회 전체 기출문제를 다 풀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문제들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그 컴퓨터 일반의 8문제가 이제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8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이제 9문제가 생소한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과락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과락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도 이해를 하시면은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강의 중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를 해서 문제 풀도록 말씀드리진 않죠. 실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스스로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를 100%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응용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자, 이거 네이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자, 용어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용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VOD. VOD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전화선이라든지 뭐 동축 케이블, 광섬유 등을 통해서 영화와 같은 영상, 음성, 정보 등을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전송, 재생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이제 어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어떤 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어떤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을 VOD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VDT는 비디오 다이얼 톤이라는 이제 용어가 또 있고요. 또 VDT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목이나 이제 어깨에 결림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VDT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 다이얼 톤은요. 지역 전화 회사에 의한 영상 전송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경쟁 상대를 등장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케이블 TV 이용 요금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그 케이블 TV 사업자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공급을 하는데 이제 지역 전화 회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이제 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주는 거죠. 사업자를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경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용어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다음 PDA. PDA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생겼는데요. 과거에 사용했던 그런 이제 전자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용 정보 단말기인데요. 스마트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PDA라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MOD가 되겠습니다. MOD. 자, VOD에서 V는 비디오가 되고요. 여기서는 뮤직이 되겠습니다. 주문형 음악 서비스, 주문형 음악 뭐 시스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월 정액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대부분 통신 여러분 네트워크 용량이 거의 무한대로 다들 이용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음악 들을 때 이제 스마트폰에 담아서 저장을 해서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듣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짓 비트로 구성된 코드는 자, 이거 아스키 코드. 자, 아스키 코드가 코드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다라고 했을 때는 아스키 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뭐 존 비트라든지 디짓 비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림으로 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BCD 코드, ASCII 코드, FCD 코드. 자, 이렇게 뭐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1과 0의 이진수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드로 표시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코드가 되는데요. 자, BCD 코드는 이제 6비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비트가 되기 때문에 이에 6승기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6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소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도 있잖아요. 그죠? 뭐 특수 문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들을 64개에 다 담아야 됩니다. 다 담아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영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주로 이제 수치 계산용으로 BCD 코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미국 표준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7비트고요. 그래서 2의 7승계 128개의 어떤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6개에서 이제 더 많이 늘어났죠. 자, 통신 제어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마이크로 컴퓨터 기본 코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스키 코드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CD는 자, 여기서 6비트, 7비트, 이제 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6개. BCD 코드를 이제 확장했는 거고요.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존 비트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디짓 비트라는 게 있죠. 자, BCD 코드는 총 6비트인데요. 앞에 존 비트는 이제 2개의 비트를 존 비트로 쓰고요. 디짓 비트는 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에서는 존 비트가 3개, FCD 코드에서는 4개예요. 그래서 디짓 코드 디짓 비트는 각각 4개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존 비트만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각각의 비트가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아스키 코드가 존 비트는 3개, 디짓 비트는 4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리티 비트라는 것이 하나 추가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이것은 오류, 자, 우리가 전송을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는 이제 이진을 의미를 하죠. 이진수에서 이진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중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로 각종 앱을 설치하여 웹서핑, VOD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를 의미하는 용어는, 자,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거 스마트 TV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TV 내에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는 뭐 웹서핑은 당연하고요. 뭐 VOD 시청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IPTV는 조금 다르죠. IPTV 이것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IP가 인터넷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방송과 VOD를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TV하고 비슷한데요. 뭐 IPTV도 그렇고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셋톱박스를 보통 이제 TV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케이블 TV하고 다른 점은 IPTV는 인터넷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인터넷 기반. 자, 그래서 뭐 TV를 다시 본다든지 영화를 다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IPTV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핫
플러깅이라고 설명드린 적은 있을 겁니다. USB 설명을 드리면서 핫 플러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뜻입니다. 핫 스와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USB 여러분들 뭐 메모리, USB 메모리가 있으면은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지만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게 핫 스와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번에 플러그 앤 플레이.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 한마디로 USB 메모리, 새로운 장치지만은 그냥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자, 윈도우즈 7이라든지 윈도우즈 XP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장치들은 이제 연결을 하고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만일 사운드 카드라면 이 사운드 카드가 어떤 회사의 어떤 모델인지 운영체제한테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그게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자, 해당 그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만 인식이 되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한다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널은요.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세서라는 얘기는 CPU를 뜻하는 겁니다. CPU. 자, 입출력을 전용으로 하는 CPU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고요. CPU의 명령을 받고 입출력 조작을 개시하면 CPU와 독립적으로 조작을 한다. 자, 왜 채널이라는 장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자,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뭐 프린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입출력 장치죠. 근데 이런 입출력 장치는요. 다 CPU가 관여를 해줘야만 작동이 됩니다. CPU가 모든 역할을 다 하죠. 자, 그런데 입출력 장치는요,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매번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CPU가 관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입출력을 이제 전담하는 CPU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채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 하고요. 자, 주기억 장치 하고요. 자, 그것을 연결해주는, 자, 이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는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자, 쭉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일단 정전에 따른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컴퓨터는, 자,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 능력. 자,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가장 초대형 컴퓨터가 되고요. 그 다음 메인프레임, 그 다음 미니 컴퓨터, 그 다음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는 것은 PC 생각하시면 되고, 자, 휴대용 컴퓨터, 뭐 노트북이라든지 랩탑,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워크스테이션은요, 이것은 이제 보통 서버용으로 보통 이용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하고 비슷한데요. 성능은 거의 미니 컴퓨터 정도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분류를 봤을 때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일단 정답이 되겠죠. 퍼스널 컴퓨터는 PC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크게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일단 나뉘고요. 자,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만든 컴퓨터가 또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더 이제 장점을 다 이용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범용은 뭡니까?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 있죠? PC가 범용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자, 전용 컴퓨터, 어떤 연구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계산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컴퓨터, 그런 전용 컴퓨터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학교를 나타내는 기관 도메인과
종류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문자를 아시면 쉽게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스쿨. 그래서 HS가 되는 거예요. HS. 그러니까 SC가 아니고요. H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www.기사퍼스트.es.kr 하게 되면은 한국의, 자, ES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다. 기사퍼스트라는 초등학교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도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입출력 장치 중 성격이 다른 장치는, 자, 터치패드. 자, 터치패드는 뭐 노트북에 있죠. 노트북에 있습니다. 입력할 때 이용을 하죠. 자, 압력 감지기가 달려있는 작은 평면으로 마우스를 대신하는 입력 장치. 이게 터치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패드는 이건 입력 장치입니다. 자,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OCR이 여기서 O가 뜻하는 것이 옵티컬, 그러니까 빛을 뜻하는 건데, 문서에 새겨진 글자를 빛을 이용을 해서 판독, 읽어내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입력 장치입니다. 읽어서 이제 입력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LCD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뭡니까? 모니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뭡니까? 출력이죠. 출력입니다. 이거는 입력, 이것도 입력이고, 트랙볼도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마우스하고 비슷해요. 자, 이것도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인 LC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폴더 내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Alt A 키를 누른다. 자, Alt A가 아니고요. Ctrl A가 되겠습니다. Ctrl A. 자, Ctrl A를 누르시면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A가 all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외할 항목을 클릭한다. 자,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요.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할 때, 자, 3번 바로 설명 좀 드릴게요.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누른 것이 아니고요. 컨트롤 키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번은 틀렸죠. 자, 근데 2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은 다른 설명이죠.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외할 때도 동일해요. 자,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십시오. 또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거나 제외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연속되지 않은 파일, 폴더들을 선택을 할 때.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연속되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 그룹을 선택하려면 첫째 항목을 클릭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을 클릭을 한다. 자, 컨트롤 키 누르면 이것은 각각 선택한다는 뜻이죠. 자, 선택을 이제 하려면은 Shift 키를 눌러 주셔야 돼요. Shift 키를 눌러 주셔야만 연속되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설명이 틀렸네요.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트 보호는요, 입력된 내용이나 차트, 행, 삽입, 삭제 등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트를 이제 하나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편집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편집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실수로 편집되지 않도록, 수정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호하고 싶어요. 자, 검토 탭에 가시면요, 변경 내용에 보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고요.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자, 체크를 하면 그 부분은 허용이 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다시 비밀번호 한번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한번 제가 추가로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을 하려니까 메시지가 나오죠.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되어 있으며 읽기 전용입니다. 보호된 셀이나 차트를 수정하려면 먼저 검토 탭에, 자,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룹에서 시트 보호 해제, 자, 보호도 할 수도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트 보호 해제 명령을 사용하여 보호를 제거하십시오.
자, 암호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입력 안 됐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셀 서식도 못 들어갑니다. 잠겨져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죠. 자, 해제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눌러서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셀 서식에 가시면요. 자, 보호 탭이 있습니다. 보호 탭 보시면은 잠금이라고 선택되어 있죠. 자,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잠금은 사실 되어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잠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잠금이 활성화되려면은, 실제 적용이 되려면은 조금 전처럼 시트 보호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시트 보호를 적용을 해주면은 그때 잠금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보호하려면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그룹을 선택한 다음 시트 보호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 적용이 되려면은 시트 보호를 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고요. 자, 2번.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자, 이거 해제하고요. 해제하고 조금 전처럼 시트 보호를 적용을 하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 보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되네요. 실질적으로 시트 보호가 적용이 안 됐죠. 왜냐하면은 잠금 속성이 해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속성을 기본값인 체크를 그대로 유지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좀 전 보여드렸고요. 자, 4번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시트 보호를 해야만 그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 두 번째 셀에 그림과 같이 수식을 입력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자, 뭐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이거 좀 뭔가 잘못되었어요. 자, 합계를 구하는데 A 두 번째에서 D 두 번째입니다. 자, D 두 번째. 수식이 입력된 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수식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구해지는 결과값이 다시 또 합이 구해질 거고 또 다시 합이 구해질 거고 계속 순환 반복되겠죠. 이것을 순환 참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환 참조. 그래서 수식이 입력된 셀을 그 수식에서 다시 참조하는 경우, 이거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게 순환 참조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샵에서 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실제 데이터는 이만큼 긴데 셀의 폭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좁을 때 발생하는 그런 오류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자, 이 넘버 오류는 수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파워라는 것은 지수 함수예요. 뭐 2의 뭐 8승 이런 지수 있죠. 그래서 1234의 지수 값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넘버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레퍼런스 오류. 이거는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자, A 첫 번째 셀과 B 첫 번째 셀을 더해라 라는 수식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B열을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참조가 유효하지 않죠. 그러면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에 수정 전 차트를 수정 후 차트와 같이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해야 할 서식은, 자, 수정 전하고 수정 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계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 계열이나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십시오.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계열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 있죠. 지금 0%잖아요.
자,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겹쳐지게 되고요.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데이터 도구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자,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뭐 설정도 있고 설명 메시지도 있고 오류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 오류 메시지 탭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그것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지, 경고,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맞는데 확인은 없죠. 자, 이 문제는 세 가지 함수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lookup, 그리고 hlookup, vlookup.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hlookup하고 vlookup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lookup, 그리고 vlooku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hlookup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vlookup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가 좀 복잡하게 입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lookup 하고요, vlookup 하고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자, h가 뜻하는 것이, 이제 그 수평을 뜻하는 겁니다. 자, 수평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절벽이 있고요. 자, 이 절벽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를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다리는 수평, 그러니까 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리가 이제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H라고 붙었을 때는, 이것은 행이다. 행을 기준해서 데이터를 찾는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V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V라고 입력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이 되는 겁니다. 수직, 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hlookup하고 vlookup하고, 일단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찾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hlookup은 수평입니다. 자, 행을 기준해서 데이터를 찾는 방식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에, 자, 이렇게 반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에 학생들이 있고, 자, 앞쪽에 이렇게 칠판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각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호명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 모르지만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만일 이 3이라는 학생의 이름을 호출을 하려면은, 자, 이 3이 소속되어 있는 자, 이게 같은 열이잖아요. 그죠? 같은 열에 있는 학생의 이름을 호출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먼저 호출을 하고, 자, 2에서 두 번째에 행에 있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hlookup에서 필요한 인수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전체 범위, 자, 범위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범위, 반을 뜻하는 범위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안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행의 이름 중에서 자, 이라는 학생 이름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색 값이 되는 거예요. 검색 값. 그리고 이 학생의 이름에서 뒤에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행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행. 두 번째 행. 자, 전체 범위에서 3이라는 값은 두 번째 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값하고 범위하고 행을 기본 인수로 해서 입력을 받아야만 hlookup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교실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알고 있고, 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찾는 그런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시면은 좀 더 hlookup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H 룩업, 그리고 E는 이제 검색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범위에서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은 H, 그러니까 행 기준입니다. 검색을 할 때. 첫 번째 행이 검색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값은 이제 E가 되는 거죠. 일단 E를 찾는 거예요. E를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행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게 첫 번째 행,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이랑 결과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옵션이 이제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이 뜻하는 것은 false, 뭐 0을 입력하셔도 되고, false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0이 입력되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 A, B, E라고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 데이터에서 E가 지금 동일한 값이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1이라든지 생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찾는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라고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행에 보시면은, D라는 학생이 없어요. D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동일해요. 범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하고, 근데 뒤에 옵션을 보니까, 1이라고 입력이 되었네요. 만일 0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동일한 값을 찾는 건데, 1이라고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D라는 값은, 일단 B보다는 크고 E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D라는 값의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은 B가 되겠습니까? E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그 B가 가장 근접한 값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라고 입력이 되었지만 D가 없기 때문에 B를 찾는 겁니다. 됐죠? 자, B를 찾아서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값을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옵션이 하는 역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옵션 값을 줘서 정확한 값을 찾거나 유사한 값을, 근접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좀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행. 자,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찾는, 이제 검색하는 것과 정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 그러니까 A, B, E. 자, 이게 지금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만일 E가 뭐 A 앞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옵션을 주어졌을 때 뭐 유사하다, 뭐 크다 이런 조건에 맞도록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V룩업 보도록 하죠. H룩업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V룩업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열이죠. 열을 기준해서 찾는 겁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주어지고, 조금 전에는 행을 기준해서 찾았는데, 행이 아니고요. 이제 열입니다. V룩업은.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B 첫 번째에서 이 G 네 번째까지의 범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20이란 값을 찾습니다. 자, 20이란 값을 찾는데 첫 번째 행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20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가 뜻하는 것이 행이 아니고 열입니다. 그죠?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값을 이제 결과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자, fal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 첫 번째에서 G 네 번째까지 범위에서 60을 찾는다. 자, 첫 번째 열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60을 찾는데 옵션을 보면은 2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2라고 입력이, 그 옵션이 생략이 되었죠. 지금 마지막 인수값이 없습니다. 자, 옵션이 생략이 되었으면은 이제 찾는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 H룩업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0, 20, 70, 90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현재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60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 자, 60은 70하고 90 사이죠. 자, 여기서 90 안 되고 70,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60은 20하고 70 사이에 있는 값이죠. 자, 70은 크고, 자, 20이 작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찾는 거죠. 20을 찾고 여기서 두 번째 4라는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참고표를 참고하여, 자, 참고표가 여기 있습니다. 5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C 여섯 번째 셀에 구하고자 할 때에 적절한 함수식은, 자, 찾기 함수, 이제 찾는 함수인데, 뭐, hlookup, vlookup, 뭐, lookup 함수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 특성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참고표. 자, 참고표에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나와 있고요. C 여섯 번째 셀에는 7%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되었네요. 자, 할인율이 7%. 그러면은 여기 이 값을 찾아서 7%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금액이 55,000원일 때 5만원을 찾아서 이 7%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이것은 이제 hlookup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hlookup은요, 수평의 개념으로 찾는 거잖아요. 첫 번째 행, 그러니까 vlookup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범위 선택을 할 때 이 첫 번째 행, 자, 이 첫 번째 행의 값을 가지고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함수가 hlookup이죠. hlookup이 되기 때문에 vlookup은 일단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hlookup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먼저 범위 선택을 여기 보면은 이제 C 다섯 번째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C 다섯 번째죠. 자, 이건 좋아요. 그다음 B 두 번째에서 F 세 번째 좋습니다. 범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55,000원을 찾겠죠. 첫 번째 행에서 찾습니다. 찾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작거나 가장 이제 근접한 값, 작으면서도 가장 근접한 값 찾게 되겠죠. 그러면은 5만원을 찾게 됩니다. 5만원 찾게 돼요. 여기 옵션 자체가, 자, 옵션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생략되거나 true일 때는 찾는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55,000원이지만 55,000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근접하면서 작은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옵션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자,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행 위치 값이, 자, 행 위치 값을 2라고 줘야 되는데 1로 줬죠. 1로 주게 되면 이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2라고 주게 되면은 2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hlookup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것도 정답이 되는데 이제 1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럼 lookup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lookup은요 비슷한데 검색값, 검색범위, 불러올 범위 이렇게 됩니다. 자, 검색값을 검색 범위에서 찾아서 불러올 범위에서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다. 자, 같은 행이라든지 같은 열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C 다섯 번째 이걸 찾는다는 얘기죠. 검색값이 C의 다섯 번째 값을 찾는다. 자, 검색 범위가 C 두 번째에서 F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찾으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죠. 찾는 값이 없으면요. 이제 가장 근접한데 작은 값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5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이제 C 세 번째에서 F 세 번째 이 영역에서 해당 위치 값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7%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검색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열에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불러올 범위에서도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차트로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한 것은 자, 이거 꺾은선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할 때는 꺾은선형이 적합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시면은 뭐 TV, 에어컨, 냉장고, 자, 연도별로 해서 판매량,
판매량을 꺾은 선 형태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연도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이제 차트를 표현을 할 때는 꺾은 선형으로 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지를 나누는 이유가 우리 저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할 때 보통 이제 A4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페이지당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게 한 페이지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출력할 때도 이게 한 페이지로 출력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어떤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엑셀은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란 단위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이제 시트란 단위로 해서 여러분들 작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는 이 전체가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죠. 어떻게 출력이 될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러니까 작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 총 몇 페이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축소를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 보기 상태입니다. 보기에 보시면 통합 문서 보기에서 기본 보기고요. 이것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자, 바꿔 보시면은 여기가 1페이지가 되고, 여기가 2페이지가 되고, 여기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영역이 나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 선 있죠, 경계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이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동을 하면은 페이지를 구분하는, 나누는 선을 이렇게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가 또 여러 페이지로 해서 또 이제 출력을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편집 가능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누어진 상태가 더 명확하게 구분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보여드렸고요. 3번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나누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면 페이지 나누기 전 상태로 원상 복귀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에 보시면은 나누기 있습니다. 자, 나누기 클릭하시면요, 좀 전 이게 페이지 구분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삽입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설정 상태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죠. 4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없으며 기본 보기 상태로 변경해야 된다. 자, 이거 오답으로 잘 출제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편집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작업하는 이제 보기 방식이 기본 보기인데요. 기본 보기에서만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 딸기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수박, 그리고 다시 제가 딸기를 입력을 해 볼게요. 딸자만 입력을 하면 뒤에 기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같은 시작하는 그 글자로 해서 단어가 있다라면은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 입력을 하면은 나머지 글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실수인 경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연속 데이터 채우기의 결과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 숫자가 1씩 증가한다. 자, 1.1 이게 실수죠. 실수는 이제 소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그냥 드래그 하면은 이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 내려보십시오. 내려보면은 이제 증가가 되죠. 자, 증가가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가 아니고요. 1만큼 증가가 됩니다. 자, 설명이 틀렸죠. 소수의 첫째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일씩 증가가 됩니다. 자, 3번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숫자, 텍스트 조합, 날짜 또는 시간 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 계열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숫자든 뭐 숫자 텍스트 조합이든 날짜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면 이름이나 판매 지역 목록과 같은 특정 데이터의 연속 항목을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이제 일씩 증가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요.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목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목록들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새 목록에서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추가가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서울 누르고요. 자, 이것을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해 보십시오. 드래그 하면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입력이 됩니다. 자, 4번은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함수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date는 날짜 함수인데 이 date는요, 인수가 두 개 들어갑니다. 날짜하고 월수가 들어가요. 날짜하고 월수가 들어가서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월수가 지난 날짜에 1년 번호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여기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자, 2015년 3월 20일이라고 날짜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 다음 월수가 2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월 20일에서 두 달이 지난 날짜를 반환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월 20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년 번호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1년 번호. 그래서 1년 번호가 4214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날짜형으로 셀 서식에서 바꿔주면 이와 같이 날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함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1년 번호로 반환이 됐죠. 자, 이것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서, 자, 날짜 형태로 해서 바꿔주면요. 자, 우리가 보기 편한 날짜 형식으로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어떤 함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함수식에서는 그 1년 번호가 표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꼭 셀 서식에서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수식 그대로 입력하면은 결과는 뭐 5월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한 이 결과, 자, 42144가 되겠죠. 이 결과에다가 month로 해서 묶어주면요. 자, 이 1년 번호를 월 형태로 해서 바꿔줍니다. 월 형태로 해서. 그래서 결과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형식이네요. 보시면은 3월 20일인데 3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4월, 5월,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맞고요. 자, 25 months는 end of. 자, 이렇게 뭐 비슷한 함수인데요. 날짜고 월수가 들어갑니다. 그냥 지정한 날짜를 기준해서 월수 지난 날이 아니고요. 지난 날이 아니고 지난 그 달의 마지막 날짜예요. 마지막 날짜.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3월 20일이죠. 자, 2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3월, 4월, 5월이 되겠죠. 자, 5월 20일에서 이 5월 달의 마지막 날짜. 그래서 5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데이트 함수하고, 이오 먼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결과가.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월 2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함수네요. 마이너스 3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2월,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2월, 1월, 1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2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4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